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추시장 호황 국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릴십 가동률이 지금 93%로 2014년 유가 붕괴 이후의 최고 수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의 그 드릴십 평균 계약 기간 한 400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것과 모든 시추 장비 그 평균 계약 기간 이게 최근 10년 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릴십의 그 데이레이트 하루 용선료죠.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서 얼마 전에 일당 40만 불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3만 불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시추업계의 저명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오션인데 여기서 그 플리트 스테이터스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선대 현황 보고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요걸 기초로 해서 드릴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색다르게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 일당 43만 불에 장기 계약한 디루바이 딥워터 KG2 요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루바이 딥워터 KG2 사진처럼 생겼는데 아주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 저 정도면 잘생긴 거죠. 6세대 드릴십인데 왜 잘생겼나 봤더니 삼성중공업이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잘생겼겠죠. 2010년에 인도한 거라고 합니다. 저게 수심 3,657m까지 작업할 수 있고요. 최대 깊이가 1,668m라고 하니까 하여튼 대단한 그 물건입니다. 이 기계를 최근 트랜스오션이 브라질의 석유공사한테 910일 동안 빌려줬다 이겁니다. 장기 용선 계약이죠.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 주고 이제 돈 받는 거니까 트랜스오션이 받는 돈은 3억 9,200만 불. 그러니까 911로 나눠봤더니 일당 43만 불 가량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사 비용은 브라질 석유공사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즉, 저 배가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브라질까지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사 비용으로 데이 레이트의 90배, 즉 이전 항해 기간이 대략 한 90일 걸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43만 불 곱하기 90 하면은 대략 한 3,870만 불을 브라질 석유공사가 추가로 부담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사 가겠죠. 23년 3분기부터 이제 드릴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진처럼 지금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실업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저 배가.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봤더니 21년 7월 브루나이에서 쉘한테 일당 한 19만 불에 용선을 해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21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최근 마지막에 계약한 것이 미얀마에서 우드사이드한테 이제 취직을 해서 일당 25만 불 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has been idle 놀고 있다는 겁니다. 트랜스오션은 23년 1월 현재 걸프 오브 멕시코 지역, 그다음에 북해 지역, 노르웨이 지역, 수리남 이런 데도 드릴십을 용선 중이라고 해서 좀 한 5척 용선한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링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저 캐나다 쪽, 그다음에 미국 쪽도 있고, 저기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또 쭉 가면은 저기 아프리카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드릴링 시장은 여전히 지금 유가 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황 상태에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조선한테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재고가 5척 있지 않습니까? 한화조선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척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드릴십 크레테라는 거, 이거는 21년 12월 1일자로 매각 공시가 났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남은 4척을 큐리어스 크레테한테 이렇게 팔고 또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릴십 매각 자금 일부를 다시 출자해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드릴십 산토리니가 이제 그거는 매입 조건부로 용선해 줬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옵션 행사해서 한 척 팔렸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세 척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드릴십 시장이 호황이라는 뜻은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릴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호재라는 겁니다. 22년에 그 한국이 총 118척의 LNGC를 수주를 했고 중공이 49척 수주한 것으로 요거는 요 숫자는 제가 쉽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후동중화가 수주한 게 37척이라고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UAE의 그 아부다비 석유공사 ADNOC가 장난조선에 6척 발주한 것으로 이거는 이전에 제가 UAE 영상 올릴 때 그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동중화를 제외하면은 다른 중공 조선사들은 대부분 22년에 LNGC 붐을 타고 처음으로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이렇게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 중공이 자기 발주해 준 것도 있고요. 그 일 한번 해보라고 경험 쌓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과연 저 후동중화도 의심스러운데 배를 제대로 만들지 후동중화도 의심스러운데 과연 다른 곳이 배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LNGC는 가령 유조선하고도 다릅니다. 유조선이 뭐 한 그 100의 난이도가 있다면 LNGC는 한 1000의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후동중화는 기존 설비로는 연간 LNGC 아무리 만들어야 6척 이상 6척이 한도입니다. 한도. 절대 7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후동중화 기존 설비 능력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비 지금 설비로는 아무리 뭐 새빠지게 24시간 365일 돌린다 하더라도 6척인데 지금 37척을 수주를 받아 놨으니 한 28년까지는 꽉 찼다 이런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건조 능력을 12척까지 늘리려고 지금 창신 지역에 2단계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의 LNGC 신조 가격 아주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씩 계속 오르다가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신조 가격 올라갈 가능성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다우는 약보합이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1%대 하락해서 이틀째 비교적 크게 그 하락을 했는데 이 나스닥 그 하락을 주도한 게 바로 반도체 지수라는 겁니다. 저는 지겹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거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22년 글로벌 반도체 그 매출액 증감률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 22년 전체로는 3.2% 늘었는데 3분기에 마이너스 7.7%, 4분기는 마이너스 14.7% 전년비 감소입니다. 즉 하반기 이후 갈수록 매출이 급감한다. 이런 사실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이전에 제가 최근 그 반도체 영상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자세히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중공 그 수출입 관련해서 그 자세히 분석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금년 들어서도 반도체 매출을 증가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D램 스팟 가격 하락 추세 여전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메모리 먼저 직격탄 맞았는데 저는 그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사실상 적자 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뭐 1,700억인가 흑자를 숫자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상 적자 전환으로 평가를 하고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조 7천억 적자이고요. 금년은 어떨지 지금 가늠이 안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불황이 현재까지 시스템 분야 또 일부 분야 가령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쪽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쇼티지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앞으로 전체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되면은 메모리 분야 타격 한 방 더 먹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7일이죠. 내일 모레 9일이 2월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림 3장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추세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지속되고 있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인데 물론 뭐 아직 강도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그 선물 매수 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력한 매도가 아니라는 것 이게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옵션 시장이 이제 중요한데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맞짱 뜨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외국인은 양매도해서 시간같이 지금 이삭줍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 매수한 개인들은 이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전사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저건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개인들이 콜 옵션 시장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풋 매수한 기관들은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인들 저 양매도 포지션 때문에 앞으로 9일까지 어떤 모습일까 요거 이제 보려는 것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콜 매도한 것은 어제 종가로 한몫 챙긴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지수가 오르면 풋에서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벌지 기관이 더 벌지 개인은 어차피 죽었고 그거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봐야지 알겠다 이런 뜻이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현물 선물 롱 포지션 외국인들 롱 포지션 고려하면은 9일까지 추가적인 지수 급락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즉 지수가 하락하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을 고려할 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